네트워크 인프라 센터는 SK텔레콤의 근본인 통신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센터 내 인력 관리, 채용 등 HR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 전체의 관점에서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의 인프라 직구는 고객분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망을 설계, 구축, 운용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통신이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흔히 휴대폰과 같은 단말이 데이터 신호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무선망 영역, 무선망에서 받은 데이터를 케이블과 같은 유선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하는 유선망 영역, 다음으로 유선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전화, 인터넷 등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코어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통신 장비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전기전력, 냉방, 성화와 같은 설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설비 영역에 있습니다. 억세스 영역은 장비 개발, 망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곳곳에 있는 억세스망 장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기반이 되는 억세스 현장에서의 업무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NG 영역은 최적의 장소에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구축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놓은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선 영역은 무선망의 딜레이를 줄이고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망의 성능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 지역 억세스 인프라는 도로나 건물, 지하 환경 등에 따른 전파 특성과 장비의 방향을 고려해 장비 조정, 트래픽 관리, 추가 투자 검토와 같은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선 IP 직무는 통신망도 사실 고객 단말과 억세스망 사이는 무선이지만 억세스망과 코어망 사이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봇대와 맨홀, 지하를 통해 연결되는 물리적인 선로 영역인 유선 영역이 있고요. 유선으로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을 전송해주는 IP 영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코어는 코어망은 인터넷 연결 방식,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결정짓는 망인데요. 가령 서울에 있는 A라는 사람과 부산의 B라는 사람이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데이터를 스위치하는 교환기 역할,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서 각 서비스별 경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업무는 크게 운용, 개선, 개발, 엔지니어링 업무로 나뉩니다. 먼저 운용은 코어망 장비가 장애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선은 아이폰 통화 녹음, 스팸 필터링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장비에 적용하거나 품질 개선을 위해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코어망의 신기술을 연구하는 개발 업무와 전체 코어망의 설계, 투자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업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비는 통신 장비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 기지국, 중심국과 같은 국사의 전기전력, 냉방, 소화와 같은 설비를 관리합니다. 특히 통신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전력 업무, 장비들의 발열 관리를 위해 성능에 따라 냉방을 설계하는 냉방 업무도 나뉩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직군이다 보니 통신망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통신, OS 관련 학과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망의 기반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공자이시면 좋고요. 억세스 영역의 경우는 통신이론, 디지털 통신, 통신 네트워크, 무선 및 이동 네트워크 과목이 있습니다. 유선 IP 영역은 OS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와 광 네트워크,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의 기초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명령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 지식과 라우팅, SDN 개발, CCNA 자격증 등 유선 통신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코어는 서버를 주로 접하는 코어 업무의 특성상 리눅스와 같은 OS 역량과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식, 그리고 클라우드 및 가상화, 예를 들어 AWS나 Azure 같은 가상화 기반 경험이 우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비는 전기회로, 전자기학, 제어공학 등과 같은 전자전기 전공 중에서도 전력 관련 세부 과목과 그 외에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증이 실무 경험과 연결될 수 있어서 이런 경험과 자격들이 있으면 우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통신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통신에 핏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경험이나 본인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경험이 있다면 입사 후 기술 전문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관련 경험이 적어도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 억세스 인프라팀에서 공동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억세스 인프라팀은 무선 인프라 장비들의 운용과 투자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통신 3사가 5G 무선 통신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망, 즉 공동망의 투자와 운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동망은 타사의 무선망과 연동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비 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 최적의 장비 타입과 위치를 설계한 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IP 개선팀에서 백홀망의 솔루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IP 개선팀은 SKT 인프라 내 네트워크 전반의 안정성과 성능을 강화하는 솔루션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기지국에서 코어 서버 간 연결망 역할을 하는 백홀망의 취약점을 찾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 발굴 및 적용하여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이 기지국을 거쳐서 인터넷과 IP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과 인터넷 사이에 코어라는 시스템군 혹은 서버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코어단에서는 인증, 과금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분들께 데이터, SMS, 음성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군을 운용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프라 설비 인지팀에서 전국 통신 사업과 데이터 센터에 전력 설비를 투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프라 설비 인지팀은 전기와 냉방 등 주요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라는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고객분들의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굉장히 바쁘게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행사 대응을 위해 고객 동선에 맞게 트래픽 수요를 예측하고 임시 장비의 설계와 투자를 진행한 뒤 대규모 인파를 서비스하기 위한 사전 파라미터 작업, 마지막으로 최적화를 통한 용량 분배를 진행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중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 손끝으로 연결시키는구나라고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자주 다니는 서울 강남 지역 지하철 역사 내 노후화 와이파이 시스템 구조 개선 작업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시 진행했던 작업은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와이파이 장비 CPU 부하 및 라우팅 루핑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L2 연동 구조를 L3 연동 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지하철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18시 이후에는 장비가 위치한 역사 내 보안 시설의 출입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업 대상 역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18시를 30분 정도 남겨두고 4개 정도 역사가 남아서 그때 당시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작업을 원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관계사 직원분 중에서 지하철 관련 역사 작업을 자주 진행해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께서 영무원분들의 별도 협조를 구하셔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특수 승인을 받아서 18시 이후에 남은 역사들에 대한 작업을 쭉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단순한 작업 방식이나 영향도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좀 행정적인 절차를 푸는 것 또한 저희 인프라 내 시스템 안정 운용을 위해서는 한 가지 좀 풀어야 되는 숙제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제가 맡은 시스템에 대해서 대규모 구조 개선의 첫 삽을 성공적으로 떴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완전한 엔드픽처를 보려면 올해도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요. 좋은 기회로 PM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PM을 맡은지라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조언도 해주시고 제 멘탈 케어도 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면면을 적나라하게 마주했던 한 해라 반성도 많이 했고 또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 같은 것들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30명이 넘는 매니저님들 앞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지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사업 계획서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라서 정말 떨렸던 것 같습니다. 발표하는 내내 긴장해서 말도 막 꼬이고 잘 전달이 됐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컸었는데 끝나고 나서 매니저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다. 현장에서도 잘 활용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서 잊을 수 없었던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서툴렀던 제 의견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선 통신 관련 이론 지식들을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통신 관련 유튜브도 많이 봤고 해당 지식을 통해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에서 이런 기술을 봤는데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더욱 좋은 통신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인프라 내에서도 AT-DT라고 하는 그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텔포 기술과 AI 또는 자동화 기술의 전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선 분야에 대한 과목은 대학교에서도 잘 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입사 전에는 관련된 전공 과목을 많이 수강하지 못해서 업무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 AIDT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생 때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님들께 배운 도메인 지식을 결합해서 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어 인프라에서는 대부분 리눅스 베이스 서버를 다루고 있어서 학부 때 데이터 통신 과목을 수강하면서 리눅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익히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이 면접 등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파이썬이나 AI 등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감시에 틈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니 지원 시 관련 경험을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에는 하드웨어 개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쌓았던 문제 해결 경험이 산업에서도 많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프라 직구는 여러 분야의 직무와 협업이 많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나 생소한 상황에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럴 때마다 인턴 시절부터 키워온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매력은 다름이 아닌 통신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 하나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거든요. 보람찬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인프라 억세스 분야에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적인 인프라 분야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인프라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했던 만큼 취준 준비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입사하더라도 과연 제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40여 년간 저희 대한민국의 통신을 이끌어온 SK텔레콤의 인프라인 만큼 정돈된 데이터베이스와 체계화된 교육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여러분의 소프트 랜딩을 도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얘기가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만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를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종종 다양한 기회가 있는 곳으로 소개하곤 합니다.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는 회사니 꿈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꼭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인프라 직군에 지원했을 때에는 관련 자격증도 없었고 설비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진솔하게 전달했고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지금 제가 원하는 인프라 업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프라 직군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정말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